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9일에는요, 수입차 관세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협상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민관 합동팀은 이미 출국을 했고 25일에는 EU의 집행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관세로 인해서 자동차의 수요가 줄어들면 전방위 업체들도 휘청거릴 것이고 이는 일자리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과연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 보호무역주의만이가 답인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하게 될 시점입니다. 목요일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투자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오전장과 오후장의 흐름이 다릅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0.15% 오르면서 2293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은 174억 원, 외국인은 185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0.67% 내리면서 804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죠. 코스닥에서는요, 현재 기관이 15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외국인이 62억 원 정도 매도 중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 다시 환율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1130원 위로 올라온 건데요. 이는 9개월 내 최고치의 급등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현재 0.08% 소폭 오르면서 7,410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하시죠. S&P 500 지수는 0.02% 소폭 오르면서 2,816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파월 의장이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달러가 다시 강세로 이어갔었는데요.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의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을 했고 이는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또 끌어올렸습니다. 현재는 0.07% 소폭 떨어지면서 95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는요, 0.07% 소폭 내리면서 1,227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요, 또다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1985년 이후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휘발유의 이 재고량이 급감하면서 하방 모멘텀을 상실시켰습니다. 현재는 0.1% 소폭 오르면서 67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상해종합지수는 약보합으로 끝났는데요. 0.39% 내리면서 2,787선으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역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0.23% 내리면서 28,117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입니다. 최근에는요, 이 블랙록과 같은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요, 또 다시 이 블록체인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요, 800만 원대에 올라온 상태이고요. 여기서 에이다와 아인슈타인님은 1%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역시 급등했던 부분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퀀텀과 리플, 네오 모두 약보합이고요. 스텔라룸에는 1%대 하락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오스가 1위에서 밀려나고 에이다가 1위로 올라왔습니다. 에이다의 거래량이 굉장히 상당한데요. 1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4위에 있는 아더라는 코인이 눈에 띕니다. 아더는 아더 플랫폼에서 개발한 자체의 코인이고요. 이 아더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능을 더욱더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시세 모두 알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이슈들을 저희 최영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과 담판을 앞둔 EU가 구글을 제대로 때렸습니다. 어떻게 때렸을까요? 이슈 분석까지 함께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새로운 CEO를 맡게 됩니다. IB 명가의 자존심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이슈 분석까지 함께 이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Europe hits Google with record $5 billion antitrust fine appeal ahead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유럽이 구글에 5조 원가량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현재 미국의 대표 정보기술 기업인 구글이 1년 만에 또다시 유럽연합으로부터 역대급 벌금 폭탄을 맞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기사에서는요. EU 위원장인 융커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다음 주 수요일 무역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는 트럼프가 EU에 매기는 차 관세를 뒤집으려는 한 수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또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이따가 이슈 분석 이어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Goldman Sachs names David Solomon as new CEO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새로운 CEO로 데이비드 솔로몬을 임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만삭스 IB가 데이비드 솔로몬 사장을 최고 경영자로 공식 지명하며 새 시대를 예고했다. 골드만삭스에 대해 최근 금융시장 변화를 선도하지 못해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솔로몬 CEO의 새로운 리더십이 어떤 혁신을 몰고 올지 주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워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솔로몬은 이렇게 현재 밝히고 있는데요. 저는 골드만삭스를 이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고객 서비스와 팀워크 성장을 위한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벌써부터 흥분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되는 CEO는요. 저녁에 DJ로 변신을 할 만큼 이전 CEO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분석을 또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본부장님은 네, 신세계에서도 이 해외 선물 분석을 해주시고 계시죠? 예, 예. 네. 해외 선물로 만나뵈니까 좀 이렇게 반갑네요. 원래는 뭐 비트코인이 아니면 이제 중국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네. 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이슈 잘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외신을 통해 살펴봤는데 EU가 43억 4천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조 7천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지금 구글에 부과를 한 셈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을 했을 때 구글이 과연 어떤 잘못을 했길래 지금 EU가 이런 행동을 벌이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EU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죠. 네, 뭐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사실 무역 전쟁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EU 같은 경우가 구글이 시장 전략을 좀 남용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EU는 이제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에 자사 및 이제 자회사 이제 사이트가 우선 노출되도록 조작한 것 때문에 작년 6월에 한번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이번에 이제 추가로 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시장 지배력을 위해서 안드로이드를 매개체로 좀 이용했고요. 업계 경쟁지를 좀 박탈했다. 그리고 유럽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막았다면서 이제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냐면 스마트폰을 이제 살 때 이제 우리가 안드로이드 기반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 스마트폰을 구매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깔리는 어플들이 있죠. 구글의 어플들이 자동으로 깔리게끔 그렇게 해놨는데
예, 이게 그거 가지고 시비 건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아니 그건 어느 나라 다 똑같이 깔려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그 부분 그 어플도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괜히 지금 유럽에서 이제 팁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국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필요한 어플도 좀 많아서 그 제조사들이 계속 구글 어플들을 그냥 그대로 넣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 가진금이 이제 상상을 좀 초월할 규모가 나왔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제 무역전쟁의 한 가지 비관세 장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은 이유는 무역전쟁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무역전쟁의 한 일환이라는 건데요. 지금 EU가 19일부터 23개의 철강 제품에다가 세이프가드를 좀 발동하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EU의 반격이 좀 시작이 되는 건데요. 향후에 좀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사실 나토 회담까지만 해도 미국이 이제 EU하고 협상카드하고 미국하고 싸울 때 역시 그래도 미국이 한 수 위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EU가 이제 나토 분담금을 양보를 하고 미국과 완만한 무역 전쟁을 해결할 것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제 무역 전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제 대응을 한 그런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는 마치 이제 미국이 중국의 GP를 제재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이고요. EU 같은 경우는 추가로 개별 지역 과징금에 이제 구글 모의사 알파벳까지 지금 염두를 하고 있어요. 그 과징금 범위 내에 알파벳까지도 현재 지금 대상에 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때릴 수 있으니까 최대 12조 원 정도 과징금 폭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5조 정도를 더 때려볼 수 있거든요, 과징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과세 제재를 조금 더 강화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EU 이제 융커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5일날 백악관에서 회동을 하는데, 회동하기 전에 일단 한계문지 좀 표명해주고 일단 기선제압하려고 일단 진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역 전쟁이 조금 더 거세지는 모양새네요.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 지금 전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지만 또 역시 최고의 악마들이 모여있다라고 알려진 곳이죠. 골드만삭스가 창립 150주년을 앞두고 CEO를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골드만삭스 그리고 데이비드 솔로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좀 표현이 상당히 악마, 상당히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볼 때 주로 악마라는 그런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소개드렸던 구글 같은 경우는 사명이 좋은 이분이잖아요. 악마가 되지 말자. 근데 이제 점점 악마가 되어가고 있죠, 다들. 일단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을 대표하는 IB입니다. IB. 인버스먼트 뱅크. 그러니까 투자은행인데요. 사실 투자은행은 2008년에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는데, 금융위기라서 투자은행이 다 망했으니까요. 근데, IB 업무 굳이 나가보자면 IB에서는 그 골드만삭스가 전 세계 최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CB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CB 업무도 하고 있는데, 커머셜 뱅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보는 상업은행.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그냥 그런 은행을 상업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CB가 CB의 최고라고 하면 이제 JP모건이 있고, IB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있는 그런 형태죠. 양대 산맥이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미국 금융수지 및 이제 전 세계 금융정책에서 미국의 핵심이자 거의 총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한테는 핵심적인 기업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재정 수지적자, 그다음 무역 수지적자, 쌍수지적자인데 미국이 이제 망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죠. 금융수지가 흑자인데 이 금융수지 흑자 보는 걸 거의 다 골드만삭스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중국이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상대로 수익을 얻어요. 수익을 얻으면 그 사람들이 그 얻는 수익을 다시 미국의 금융기회에 투자를 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돌아서 다시 미국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국이 지금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또 월가의 사관학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월가 사관학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좋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스티브 무신 재무장관부터 해가지고요. 현재 재무장관이죠. 그리고 전 NEC 위원이었던 이제 게리콘, 그리고 22 총재 중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크 칸 영란의 총재 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골드만삭스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블랙파인 CEO가 한 오랫동안 좀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월가 최장수 CEO인데요. 12년 동안 CEO였었고요. 후보자로 이번에 지명했는데 게리콘이 공무원이 됐죠. 갑자기 공무원 됐다가 지금 이제 다 떠난 상태인데 게리콘이 원래 유력한 차기 후보였는데 게리콘이 이제 공무원으로 나가면서 지금 치열한 이민자 싸움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비드 솔로몬이 올해부터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데이비드 솔로몬이 지금 이제 거의 지명이 됐는데 지금 원래 데이비드 솔로몬은 이제 베어스턴스라는 투자은행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은행 랭킹으로 보면 한 5위 정도 되는 투자하고요. 1990년에 이제 골드만삭스로 옮기면서 M&A하고 기업 대출 부분에서 좀 뛰어나게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에 IB 부분에서 블랙파인 CEO하고 이 데이비드 솔로몬이 같이 글로벌 금융을 잘 헤쳐나가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점수를 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골드만삭스는요, 좀 안정적인 수익원인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트레이딩에서 좀 수익률이 감소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소매금융에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공격적인 투자 상품을 좀 하고, 또 고액 투자자들을 위주로 한 그런 투자 상품만 다루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비춰지고 있는데, 앞으로 데이비드 솔로몬이 좀 골드만삭스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네, 사실 골드만삭스 하면은, 거의 뭐 트레이딩의 귀재들이에요, 전부 다. 주식, 채권, 원자재. 전 세계 오일 시장을 거의 완전 처참하게 망가뜨렸던 그 전력이 있죠. 2008년에 오일을 150달러까지 올려놨던 골드만삭스에서. 네, 그 투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그런 회사로 유명한데요. 그만큼 트레이딩에 있어서 거의 최고들만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 IB 업무만 잘하지, 사실 CB 업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솔로몬 같은 경우가 이제 개인 소매금융, 그러니까 CB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성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들을 수 있겠고요. 주식 채권 원자재 트레이딩은 이제 더 이상 골드만삭스만의 이제 전유물은 아니고, 전 세계 이제 다른 이제 투자은행도 많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좀 치열해졌고요. 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CB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찾아올 걸 대비해서 개인 소매금융이 좀 적극적이고, 올해 4월에 개인 금융 스타트업 기업을 1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했어요. 인수하면서 소매금융 육성에 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경쟁사로, 대표적인 경쟁사라고 따지면 미국의 JP모건하고 BOA, 그다음 BOA가 멜린치라는 IB은행을 인수하면서 BOA 멜린치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 회사가 경쟁사인데 소매금융 부분이 이제 BOA나 JP모건이 상당히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격차가 얼마나 줄이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솔로몬이 좀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친암호화폐 성향 인물입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급등하고 있잖아요. 예, 데이비드 솔로몬 영향도 있습니다. 친암호화폐 성향이고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분으로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뭐 더 유명한 건 뭐냐면, 일렉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요. 보통 정장 입고 막 커피 마시면서 이제 있는 월가 이미지하고 완전 다릅니다. 이분은 퇴근하면 바로 클럽 다니면서 음악 듣고, 예, 이름이 이제 DJ 소울이라는 그 DJ 닉네임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맨악한 월가의 DJ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상당히 좀 진취적이고 상당히 사고방식이 상당히 좀 신세대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골드만삭스 앞으로 새로운 변화를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새로운 CEO가 새로운 또 이제 숙제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 좀 어떤 트레이딩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오늘장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일장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장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죠. 지금 현재 크루드 오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보시면은 재고 증가에도 이제 예멘 반군이 이제 사우디를 공격하면서 상승세를 마감했는데, 너무 많이, 가파르게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쭉 밀려왔죠. 쭉 밀려왔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긴 합니다. 일단 반등은,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고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 제가 신세계 시간에 얘기 드렸던 67달러 후반대에서 지지할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이 67달러 후반대에 지지한 모습이고요. 69달러까지는 간 상황인데, 전일장 이제 급반등에서 18.90을 주요 이제 저항 라인으로 보고 있었는데, 거의 90쪽에 걸렸고요. 걸린 다음에 이제 이쪽 라인을 돌파해야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때까지는 아직 추가적인 상승을 뭐 적절로 또 모색해보기 좀 힘든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락 시에는 이제 지지 라인은 67.23,
6.23 라인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딱 가운데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자리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제가 봤을 때 매수하는 게 맞고요. 위로 올라가면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이 박스로 놓고 트레이딩하는 게 상당히 좋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요. 나머지 돌파하게 되거나 이탈하게 되면 그때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박스 트레이딩 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S&P 500 보시겠습니다. S&P 500 보시면은 2,700포인트, 2,700포인트 위에서 이제 상방 대응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2,790이죠. 2,790 라인. 이 라인 정도 되겠네요. 2,790 라인인데, 2,790 라인 위에서는 계속 상방 트레이딩만 모색해야 된다고 얘기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매도 잡으시면 절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1차 저항이 2,823, 2,823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까지 무조건 상방 보자.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하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불의를 요즘에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불의 한번 보겠습니다. 무역전쟁 관련한, 최고의, 움직임이 많은 주입니다. 예, 불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7426 라인, 2.7426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2.7426 라인이 이쪽 라인인데, 이 라인이 현재 지금 다시 깨지냐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반등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매수 잡으려고만 하시면 안 된다. 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지금 추세 하단 라인을 캔들이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지고 그때부터 매수를 봐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도 하방 라인 보되 2.7426달러 깨질 경우 매도 전환하는 거고요.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불이는 반드시 무역전쟁이 완화되고 불이는 반드시 급반등합니다. 최소 못해도 반등 절반 이상은 반등해요. 만약에 무역전쟁이 완화가 되면 그 타이밍에 반드시 불이를 꼭 노리셔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부실기업 청소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A주 상장 기업 중 올해만 5개 기업이 퇴출된 건데요. 중국은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지 잠시 후 이슈 분석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내 싱글족이 약 5천만 명에 육박하면서 그 시장 또한 급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니 세탁기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의 차이나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형철 팀장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분석을 하기 이전에 먼저 전일장 좀 어떻게 마감이 됐나요? 네, 전일장 역시 중국 증시는 여전히 약세를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해종합주식 같은 경우에는 약 10포인트, 0.39% 하락한 2,78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삼전성분지수 역시 89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거의 약 1% 정도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9,19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창업한지수 역시 13포인트, 그러니까 0.85% 하락을 하면서 1,607포인트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중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 쪽으로 돌아 나올 만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시장을 짓누르는 무역전쟁,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투자 심리를 좀 제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 페드에서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이제 좀 강조하는 그런 코멘트들이 좀 나오면서 달러 강세 그리고 위안화가 5거래일 연속 이제 하락하면서 시장 우려에 대한 우려감도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상해 특히나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개별적인 모멘텀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나 아니면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로 압축을 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요, 이 구조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이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중국 쪽에서 지금 ST시탄, ST지연, ST쿤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지속된 적자로 부실기업으로 이제 퇴출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두 개의 기업 역시 이제 상장 폐지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좀 오늘의 이슈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지금 이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벌써 퇴출된 상장사가 5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관리 감독이 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일단은 퇴출된 상장사가 5개나 된다는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관리 감독이 강해졌다라고 이제 단언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국 자체가 양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좀 해왔습니다. 근데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서 이제 질적 성장으로 좀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한 이제 연장선 상에서 역시나 이제 주식시장도 이제 그 종목 자체,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부실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빼내고 질적 성장을 좀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이제 의지 표명 자체가 이제 부실 기업 퇴출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초부터 이제 현재까지 ST시탄 외에 ST지연, ST쿤지, 그 다음에 진약 커지, 그리고 야바이터 등 총 5개의 종목이 중국 A주에서 이제 퇴출이 당했는데요. 이 앞에 이제 ST가 붙은 건, 특별관리 종목으로 분류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앞에 이제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주의 종목, 투자 주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ST가 붙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특별관리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분식회계나 위법한 부분들이 이제 적발돼서 투자자들의 이제 신뢰가 떨어진 기업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FT를 붙이면서 특별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어쨌든 성강통, 후강통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중국 내부에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 교차 거래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가격이나 부분들,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을 주자라고 이제 했었던 부분들이 사실상 어려워진 그런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점점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고 성강통, 후강통을 하면서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중국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이 상당히 좀 엄격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한 개의 상장 기업이 들어오면 퇴출 기업 한 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안 좋은 기업은 하나 빼자라는 분위기가 시장에서는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보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주식시장, 그러니까 중국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흐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실 기업들은 내쳐졌지만 전반적으로는 건전화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니 세탁기 시장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제 미니 세탁기 시장으로 좀 압축을 했지만 가장 이 기사의 포인트는 중국 싱글족이 5천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우리나라 인구가 한 6천만 명 정도 이제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만큼 싱글 인구가 중국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싱글 제품을 겨냥한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이제 소비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독일이랑 한국산이 중국 세탁기 수입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뭐 투자 힌트를 좀 얻어볼까 해서 오늘의 두 번째 이슈로 좀 정해봤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이 미니 세탁기 시장 내에서 지금 1위와 2위를 독일과 한국이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세탁기 수입 시장의 한 70%가 독일산이랑 한국산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일단은 원래는 이제 한국이었었는데 지난해에 이제 독일이 한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이제 코타라랑 중국 시장감리 감독 총국에서 이제 데이터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세탁기 규모가 전년 대비 한 28% 정도 증가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산이랑 한국산. 근데 이제 독일산이 2016년까지는 한 20% 점유율이었지만, 지난해 한 140% 급증을 하면서, 중국 최대 세탁기 수입국으로 좀 부상을 했고, 반면에 이제 한국은 2016년도에 45%에서 지난해 이제 그 한 2위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조금은, 뭐 국내 관련된 기업으로는 좀 안타까운 뉴스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2위를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자랑스럽기도 한데요. 지금 이러한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 1인 가구 소비 수혜주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점차 트렌드로 좀 잡혀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채권왕 빌 그로스가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이제 질문을 받았었는데, 만약에 그 무인도에 갈 때 단 하나의 투자 지표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가져가겠냐라는 질문에서 이제 빌 그로스가 인구 통계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이제 저기 장년층이 많거나 아니면 노년층이 많거나 아니면은 소비층이 그 이제 그 경제를 주도하는 그러한 이제 그 세력으로 부각이 됐을 때 확실히 거기에서 소비되는 부분들, 그리고 생산되는 부분들, 그리고 성장하는 산업 자체가 이제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을 가장 빠르게 이제 포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구 통계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국의 이제 독거 청년 수가 5천만 명을 이제 초과를 했고, 이래서 이제 미니 가전 열풍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제품 중에서는 작년에 이제 그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때 광군제 이때에 한 17시간 만에 동부제휴전자의 미니 제품이 한 32,000대 정도 판매가 되면서 인기 상품으로 좀 부각이 됐고요. 하이얼이랑 샤오테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솔림형 벽걸이 제품들,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만들고 있어서 국내에서 한 2, 3년 전부터 불어왔었던 이 1인 가구 소비 트렌드에 관련된 뭐 집방 아니면 국방, 그리고 뭐 레토르트 식품,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중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먹힐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그러한 관련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국내에서 그러한 제품군들을 가지고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을 좀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중국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 줄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일단은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자꾸 저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 그래서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아주 압축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망 투자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던데요.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종목은 오파인홈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1일 지난주였죠. 이때 말씀드렸었던 품가고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해서 2차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이 품가고가 같은 경우 MLCC 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 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일주일 만에 지금 20% 이상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그때 25위안 말씀을 드렸는데 28위안으로 상승을 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 시에는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파인홈이라는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한샘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94년도에 그 설립이 돼서 2017년도에 상해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한 중국 1위의 주방 가구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인테리어 관련된 그 모멘텀이 상당히 부각이 됐을 때 국내에서 이제 한샘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인테리어 기업들이 뭐 1인 가구 그리고 집방, 호방 관련됐을 때 상당히 좀 모멘텀을 보여줬었는데 그러한 이제 트렌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부동산 시장 신규 물량 증가는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고 그게 만약에 감소하더라도 인테리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파인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114.00 위안, 목표가는 150.00 위안, 손절가는 100.00 위안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풍화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벌써 일주일 만에 엄청난 급등을 했다는 점을 리뷰를 해주셨고요. 추가로 오파이놈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게임 플랫폼 기업이죠. 카카오 게임즈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 플랫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 플랫폼에 적용했을 땐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첫 번째 코인 이슈에서 확인하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금융안전위원회가 G20 회원국들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습니다. 금융안전위원회가 G20에 요청한 내용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선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뉴스인가요? 네, 우리나라 대표 게임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게임즈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개발하는 이 블록체인 개발사 웨이투빗의 지분 20% 이상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로써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 플랫폼 사업을 블록체인 영역으로 넓히는 첫 발을 딛게 됐습니다.
웨이투빗은 콘텐츠 블록체인 플랫폼 보라 에코시스템의 개발사인데요. 지난해 12월에 설립된 웨이투빗이 이제 지난 4월 18일이었죠. 싱가포르의 보라 네트워크 법인을 설립을 하고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보라 네트워크는 보라 에코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데요. 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궁극적으로 웨이투빗과 보라 네트워크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이제 지분 일부를 취득한 것도 이 같은 수순의 일환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웨이투빗의 일부 지분을 취득했다면서 경영권 인수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보라 에코시스템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업계의 CEO 등 이 큰 손과 또 중국계 자본까지도 많이 들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게임 영역에다가요, 블록체인 플랫폼을 좀 이용하게 되면 어떤 이점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카카오 게임즈 측의 입장에서 이제 들어보면요, 웨이투빗 지분 인수를 통해서 기존 게임 플랫폼 사업을 블록체인 영역으로 확장하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요. 이 경우 블록체인 게임 시대가 열릴 때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플랫폼 내 암호화폐 형태로 토큰이 전송되고 또 교환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우선 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라는 게 기존의 PC나 모바일 게임을 유통하는 플랫폼보다 이 게임 생태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좀 넓은데요. 기존 게임 플랫폼이 일단 게임 개발사들이 만든 게임을 올리고 마케팅과 판매에 집중하는 역할을 했다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은 게임을 제작하는 공간부터 제공을 하고요, 판매하는 중개시장 역할까지도 담당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거래하고 커뮤니티를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또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카카오 게임즈 플랫폼보다 더 많은 그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제 구축한 이후에는 수수료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요. 보라 에코시스템이 만드는 생태계 같은 경우 콘텐츠 등을 유통하고 또 소비하는 데 쓰는 토큰인 보라 포인트와 또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 보라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플랫폼인 보라 에코시스템은 이제 이더리움 기반인 보라가 보라 포인트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내부에서 대규모 콘텐츠 제공자들이 서비스를 이제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트랜잭션 수수료도 수익으로 거둘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보라 토큰은 13억 2,500만 개가 발행을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40%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판매가 되었고요. 조달된 자금의 70%는 개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체 이제 토큰의 15%는 개발팀과 자문단이 나눠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보라 에코시스템 프로젝트가 이제 프라이빗 ICO를 통해서 400억 원에서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고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보라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이 보라 에코시스템은 현재 이 웨이투빗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게임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보라 에코시스템은 일단 총 3개의 층 레이어로 이루어진 구조인데요. 우선 코어 레이어라고 해서 핵심이겠죠. 이제 보라 플랫폼이 자체 블록체인인 보라체인과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ERC20,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 토큰인 보라와 또 아이템 거래 등에 쓰이는 보라 포인트를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보라 네트워크 측은 이제 백서를 통해서 내부 블록체인인 보라체인이 상용 콘텐츠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높은 트랜잭션 이 처리 성능 그리고 확장성을 제공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 레이어는 게임 개발자 등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개발 도구를 또 제공을 합니다. 또 마지막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또 콘텐츠 제공자들과 보라 에코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그런 단계를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라 에코시스템이 이제 2019년 2분기에 버전 1.0을 공개한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라 웹포털을 출시를 하고요. 또 게임 분사나 애플리케이션을 정식 서비스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보라 이코시스템이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또 잘 아시는 4시 30분, 뭐 EMP 게임즈, 팩토리얼 게임즈 등 다수의 게임 회사와 파트너십을 지금 맺고 있어서 앞으로도 활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 활용을 통해서 이용자를 좀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뉴스인가요? 네, 금융안전위원회 FSB가 이제 G20 회원국에게 암호화폐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는데요. 어쨌든 G20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전 세계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오늘 기사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FSB는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시장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아주 강할 거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 성장 속도에 따른 금융 시스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연하게 이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또 FSB가 마크카니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이끄는 기관인데 이 정책 공조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제 발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금융안정위원회가 지금 이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해당 보고서에 좀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나요? 네, 일단 FSB 금융안정위원회는요,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격 변동성 그리고 ICO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암호화폐 공개, ICO의 규모라든지 지급 결제 및 거래 정산에서의 암호화폐의 활용, 그리고 은행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 여부 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모니터링에 나서도록 요청을 했는데요. FSB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 규모와 성장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건 부의 척도와 잠재적 규모를 이해하는데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 여부는 이제 금융 시스템에 어떠한 위험 요소로 인지되는지에 대한 척도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FSB 외에 또 이제 다른 국제 기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른 국제 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산업의 특정 영역을 모니터링하는 노력을 같이 함께 강화하고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 예로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기구라고 있어요. 이 IOSCO라는 그 국제증권관리위원회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ICO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가맹국들이 ICO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이 국제증권관리위원회 기구는 이제 국제거래, 증권거래가 할 때 이제 규제와 감독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인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규제 프레임워크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독일도 움직임이 좀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이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간접적으로라도 취급하는 회원 은행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금융안전위원회에서 G20에 대해서 엄격한 모니터링을 또 요청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또 어떤 발표 내용이 나올지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멘토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요,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또 함께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sndb.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주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저희는 기원합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